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간의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거셌죠.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거티브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경선 시작 전부터 네거티브 공세와 분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단 설화를 겪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메시지 관리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동안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둘째, 우리 당 후보님들께 캠프 상황 실장 등 적절한 수준의 상시 소통 채널 개설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그 지지자들도 원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 시점에 왜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을까요? 어제가 올림픽이 끝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뭐 본경선 일정이 진행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할 때거든요. 근데 끝나는 날에 맞춰서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긍정적 어떤 이미지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었겠고요.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인이 또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공격의 대상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하여간 이렇게 본인이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된 소위 네거티브 공방, 사실 그 내용 자체가 후보의 자질이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실제 어떤 후보도 크게 어떤 득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었던 걸로 보고 실제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선호도 측면에서 같이 이제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우려가 당내에서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도 있고 당내의 어떤 우려도 있고 뭐 이 시기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단 1, 2위 후보만 보면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지금 뭐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서로 득을 못 봤다 이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득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봤다라고 양강구도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네거티브는 이제 그때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거티브의 내용이 의혹 제기의 내용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불공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러면 이제 파괴력이 클 텐데 지금 양 후보가 했던 네거티브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국민이 기억도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팩트에 기준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도 이것을 해명은 하지만 사실 반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전략을 가는 거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어쨌든 이제 TV 토론도 시작이 될 거고 본선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포지티브를 가는 거예요. 포지티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책과 실행력. 근데 정책과 실행력을 본인의 포지티브를 강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낙연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포지티브를 통해서 네거티브적 효과를 끌어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바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캠프에서는 또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듣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캠프에서는 바로 또 반나절 지나지 않아서 또 공세가 이어졌거든요.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나누죠. 경선이 서로 덕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책 검증과 자질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사태고요. 이건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지사직을 이용한 도청 캠프 그리고 그 외 홍보비랄지 공간 감염 문제랄지 여러 정치인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 요구를 지사직을 이용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바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내가 7월에 제안했던 거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자 했는데 캠프끼리는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이낙연 후보 말씀하신 대로 7월 16일인가에 이제 같은 취지의 말씀을 먼저 하셨었죠. 그리고 이게 실제 화답의 성격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제 마침 또 이재명 후보께서 하셨으니까. 근데 7월 16일 이후에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와 관련된 네거티브 소위 이 공방이 있었는데요. 네거티브와 검증이라는 게 사실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후보가 선언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본인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시더라도 캠프의 또 의원들은 또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서 지지자들 SNS 공방이 사실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실제 후보가 그렇게 중단 선언을 한다고 해서 캠프나 지지자까지 전체까지 이렇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 뭐 그 일체 공방이 없을 거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쟁점을 둘러싼 이런 식의 공방은 계속될 텐데 이제 그 한계를 설정해 두는 거죠. 이후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은 원팀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내부적 합의, 공감대선을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는 좀 계속 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부터의 아예 뭐 정책 공방으로 아름다운 뭐 공방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계속 이런 식의 공방은 있을 텐데 예. 적어도 후보들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당의 경선 관리에서도 어느 정도 원팀으로서 가는 한계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시면서 예. 지지자들 사이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경선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예요? 지금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는 게 좀 지금보다 수위는 낮출게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위는 또 각자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그럼 이어질까요,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을 두든 아니면 네. 거짓 왜곡된 뭐 마타도어든 어쨌든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지 말자는 것인 것 같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낙연 전 지사 입장에서는 마타도어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짓과 왜곡을 동반한 이런 의혹 제기는 하지 않겠는데 예. 검증의 일환인 그 뭐 팩트가 기반인 네거티브는 하겠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사실은 이제 흠집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증을 위한 뭐 팩트 기반 네거티브는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거티브를 얘기했는데 저쪽은 마타도어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1위 주자를 많이 따라간 그 수단이 하나의 또 네거티브였고 네. 앞으로도 그거 없이 사실 정책 대결로 가서는 이재명 지사가 비판은 받고 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뚜렷한 어쨌든 기본 시리즈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뭐 있든 없든 간에 명확하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이낙연 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은 신복지라는 표현이 되지만 명확히 뚜렷이 구별되는 듯한 입장이 아니어서 예. 그러니까 정책 대결로 가게 되면 이낙연 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당장 TV 토론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상당 부분을 검증을 위한 그 시간으로 할애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제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죠. 받는 문구를 쓰셨지만 사실은 검증을 계속하겠다는 측면으로 볼 때 네. 사실 안 받는 거죠. 네. 저희도 뭐 1등만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이재명, 이낙연 후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이런 후보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존재감이 점점 1, 2위한테 쏠리니까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지 또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으신 상황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적어도 어제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라는 어떤 상황도 있었고 예. 경선 초기고 주로 뭐 TV 토론도 2회 있긴 했지만 네. 어떤 거기에서 밝힌 메시지나 이 내용들이 국민들까지 전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내용들을 2차 TV 토론 같은 걸 부각시키긴 했는데 뚜렷한 차별성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위권 이하 후보들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날 만한 어떤 상황은 아니었고 네. 이후에도 역시 1, 2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선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 경선에서 이제 TV 토론에서 계속 이제 노출이 될 것이고 9월 초부터는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변수는 그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들을 많이 또 이제 지지율이 낮으신 후보들께서는 인용을 할 텐데 처음 네. 시작할 때는 뭐 아주 낮았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1차 경선에서 어떤 보여준 어떤 뭐 이 지지자들의 뭐 효과 그리고 거기에서 득표력 그리고 뭐 보여주는 어떤 당심과 어떤 시대 정신이 부합되는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급상승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위권 후보들도 뭐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고착된다고 본다면 아마 경선을 완주하기 어렵겠죠. 근데 순회 경선 그리고 또 선거인단 투표라는 슈퍼위크가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그 과정에서의 변수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TV 토론에서는 본인의 어떤 자질이나 역량, 정책을 강조를 하면서 예. 지역 순회 경선에서의 어떤 전환, 예. 어떤 새로운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8.15 가석방 심의 오늘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의가 오늘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오늘 심의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그럼 가석방이 되느냐 8.15 때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정이 가부 또는 보류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관 여기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네. 됩니다. 근데 예. 아마 구치소에서 있었던 분류처위원회에서는 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가석방은 전향적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예. 이것을 대통령께서 특사 형태로 가부간에 결단하시는 것이 맞지. 가석방보단 왜냐하면 가석방은 이전에 이 그 예비 심사 대상자의 적격 요건을 예규로 좀 낮췄잖아요. 예. 근데 아마 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석방은 특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일정 부분 행형 뭐 성묘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은 원래 특혜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사면을 하면 되는 것인데 가석방 예규상 심사 대상자의 그 기준을 낮춰가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게 되면 예. 오히려 특혜 시비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예. 경영 활동을 무리 없이 하게 해준다는 측면인데 네. 가석방 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보호 관찰도 붙고 해외 나가게 되면 또 허락받고 나가야 되고 예. 심지어 현재 재판 중인 것에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가석방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효과면이나 아니면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예. 사면 형태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 그 예비 후보들도 뭐 확실하게 의사 표현한 후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후보들 간의 어떤 공방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3분 정도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하셨고 네. 이재용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론적 입장 정도를 밝히셨는데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취재이죠. 그래서 예. 후보들 특히 이제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연초에 특별 사면 네. 문제를 선제적으로 꺼냈다가 지지율 하락의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적어도 민감한 이슈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 텐데 원칙적으로 이건 뭐 그 법무부의 소관 사항이고 예.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에는 뭐 존중하고 따를 것이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겠지만 네.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실 것이고 지금의 어떤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요.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런 부분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하실 거고 예. 그 뭐 전제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네. 아마 조심스럽게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꽤 많은 수치가 가석방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예요. 이것도 반영이 좀 되나요, 그러면? 여론조사 갖고 하지는 아니죠? 않겠지만 예, 예. 근데 저는 하나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이런 큰 목적을 갖고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데 방법이 이제 사면 또는 가석방 아니겠어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지지층에 대한 만약에 정치적인 고려 하에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사면 형태의 그 석방을 하지 않고 예. 법무부 장관이 최종 책임을 지는 가석방 형태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경우의 수를 찾는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조금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이 가석방의 개입이 아니고 본인 책임하에 내가 정치적 결단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 국가 원수 차원에서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하는 책임정치구현에 좀 부합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오늘 심의가 열린다니까 오늘 뭐 가부 아니면 보류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가, 부 또는 보류. 보류. 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야권 경선 얘기로 가볼까요? 지금 야권은 좀 그 1위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왜 안 왔냐? 혼자 안 온 거냐 아니면 다른 후보들한테도 연락해서 단체 보이콧을 요청했느냐 아니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후보자들 사이에 어떤 뭐 서로 간에 공방이 있으면 그건 늘 있고 네.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와 후보자 간의 이 공방은 사실은 당에도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후보자한테도 사실은 지지율 하락 사유가 되거든요. 예. 특히나 이런 공방의 내용이 공개적인 공방의 형태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도 이런 여러 가지 뭐 훈계 내지 질책 또는 시정 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의 경선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뭐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예. 이것은 이제 그 지적을 받는 후보 측에서도 오해를 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13명의 의사가 있는 분들이 현재 나와 있지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4명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이고 경선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활동하기 전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총장, 전 총장, 그다음 최재형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지사 이 네 분만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단 말이죠.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당의 어떤 경선 일정이 아주 공식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만약에 참석 안 한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건 상당히 큰 일인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행태로 당대표와 유력 후보 간의 이 논쟁이 있다. 예. 저는 이것은 당을 위해서도 후보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평가를 해주시죠. 지금 야권의 1위 후보와 당대표 간의 뭐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본질에는 예.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십시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입당은 했지만 이후에 어떤 경선 과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세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해 가면서 당의 뭐 비빔밥의 어떤 재료가 되듯이 그렇게 녹아드는 방식을 선택할 리는 없는 것이고 네.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주류가 형성이 돼 있고 거기를 대표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세력과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모여 있는 어떤 여러 어떤 세력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중에 신주류가 대통령 차기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단순하게 몇 가지 발생한 이벤트 상에서의 그냥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게 굉장히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뭐 그 윤석열 후보나 당으로서도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급격하게 지지율 하락을 해서 경선 일정 전에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가리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경선 일정 전에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이 상승이 되면서 경선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일정 정도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다른 후보들한테 지지율이 분산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면 예. 사실 이제 본선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할 때 본인 당이 통제한 하에서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 특별한 후보로서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계속 경선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갈등은 내재돼 있든 그게 표출이 되든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딴 설화 말실수에 대한 비평도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전 원장이 대권 출마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도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두 분 다 차기를 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똑같이 현역 의원 9명씩을 이렇게 캠프로 같이 모셨어요? 좀 더 많이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더 나아질까요, 메시지가? 그래서 뭐 각 캠프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원이 9명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에서 본인들 지지하는 의원들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캠프에 가서 직책을 맡으신 분들 위주로 세마다 보니까 9명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9명씩 공이 같다는 부분은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예. 다만 윤희숙 의원의 지적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설화에 대해서 내 본의가 왜곡되게 전달됐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이 불협화음으로 비추는 여러 가지 부분도 고압적이거나 겸손치 않은 이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건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예. 대통령 후보자로서 국정에 대한 이해가 좀 빨리 돼야 된다. 지금 돼 있는데 표현 안 하시는 건지 예. 아직 돼 있지 않으신 건지는 제가 구별할 수 없어도 어쨌든 돼 있는데 아직 표현을 조심스럽게 한다라고 저는 여기고 싶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불안함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꺼리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들 간에 이런 진정 어린 공방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 최재형 예비 후보가 각 캠프에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캠프에 합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거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죠. 그 오만과 불의와 분열의 주인공들은 어제 입추했습니다마는 찬바람과 함께 수증기처럼 증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위임해달라고 우리가 호소하는 입장에서 겸손과 배려와 화합의 정신이 없이 오만과 무례와 분열로 간다면 정권 교체 원팀도 어려워지고 정권 교체도 어려워지고. 벌써 입추가 지났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원희룡 전 지사는 뭐 충심 어린 표현이겠지만 제일 캠프 그 원희룡 지사의 행사에 많은 또 의원님들이 가셨고 캠프 구성도 제일 빨리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 상당 부분이 이렇게 그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것은 지지율이 의원들을 줄 세우는 것이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에 따라서 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존에 친 무슨 개 했던 분들이 그걸 뚫고 다른 후보 측 캠프에 관여하는 부분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도 그것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설득을 하거나 지지율을 확대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오시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당헌당 유상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분명히 특정 캠프의 의원들이 가서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저렇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후보들이 각 당에서 지지율을 높여야지 이제 각 내부의 이제 의원이나 전현직 의원들이 같이 캠프에 따라오는 겁니까? 그럼 방식은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제 향후 어떤 국정 운영에 같이 책임지겠다고 뭐 공감을 하면 그 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 또 보면 물론 1, 2 후보 중심이긴 한데 여러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다 합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언론 보도에도 또 이렇게 보여진 어떤 특정의 중진 의원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상이 되는 어떤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그 작업이 물밑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압박이라는 게 캠프에 합류하라는 압박.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합류하면 경쟁을 하고 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후보가 정해지면 다시 원팀으로 해서 본선에 가게 되는데 특정 후보에 합류하라는 어떤 압박으로 느낄 정도의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 이제 이후에 어떤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원희룡 저 후보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 실제 그런 문제는
구태 정치죠. 예. 어떤 유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정이 되고 있다고 당내에서도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 그게 팩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단순하게 뭐 후보 중심의 어떤 캠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갈등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압박을 준 의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는데 네. 압박 어느 캠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압박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당내 선출된 후보가 없잖아요. 그 상태가 지지율이라는 게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관망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빨리 결정해라라는 설득 내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만 협박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당내 갈등의 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마 민주당도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얼른 들어와라 이렇게 당연히 설득하고 그건 권하고 이런 것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건건이 당내 일이 아마 캠프에서 나왔던 얘기로 비춰지는데 그것을 이제 압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하나는 특정 캠프 사람이 어떤 보이콧을 주장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조금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렇게 압박은 아니고 강한 권유 정도 맞습니다. 설득 권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